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동 영어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3편이고요. 3편을 만들게 된 이유는 1편, 2편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연락을 주신 분도 좀 계셔서, 조언을 구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할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3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3편 얘기는 컨버세이션 클럽에 이제 집중된 얘기고요. 다른 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제가 이제 컨버세이션 클럽 스티브 캠벨이라는 사람이 튜터 회화 강사죠. 회화 강사인데 부인은 한국 분이고 2002년 좀 됐어요. 2002년에 이제 킬링 콩글리시라는 책도 출판했던 분인데, 이분이 직접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가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이 스티브 캠벨이 하시는 이 튜터가 운영하는 이제 클럽 이외에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호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컨버세이션 클럽이 이제 정식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클럽에 등록을 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제 알게 되는 케이스인데, 또 현지에서도 잘 모르시죠. 몇 개월, 한 2, 3개월 지나다가 이제 거기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나 어학원을 통해서, 유학원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는 컨버세이션 클럽입니다. 첫 번째는 학원하고 이 클럽하고 뭐가 다른가? 일단 느낌이 클럽이잖아요.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클럽이에요. 학원이 아니고. 느낌이 일단 어감이 좋잖아요. 학원보다는 클럽,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컨버세이션 클럽의 차이점은 소수 정예입니다. 소수 정예. 2명에서 5명. 더 맞질 않아요. 그리고 5명 이상 넘어가면 사실 수업이 되지도 않고. 저도 어학에서 처음 가서 그 9개월 정도 된, 저보다 이제 9개월 전에 와서 그 학원을 9개월째 다니고 있는 학생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영어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캐나다에 도착한 때라 한 6개월 하고 나면 영어 원어민처럼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간 거죠. 갔는데 9개월 지난 학생을 만났어요. 학원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학원 건물 밖에서 담배 뻑뻑 펴대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영어 잘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잘 되면 형하고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겠냐? 밖에 나가서 원어민들하고 놀고 있지. 참.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학원을 오래 다녀서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제 경험상, 무슨 제 경험이 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학원에서 영어를 잘한다, 학원을 오래 다녀서 영어를 잘한다,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영어를 좀 했다, 영어를 좀 잘한다는 사람들 만나면 다들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정석을 따르지 않고 약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파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제 느낌은 학원 오래 다녀서 영어를 늘 수 있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영어 실력이 는다라기보다는 친교의 목적, 사교, 친교, 외국인 친구 사귀어볼까? 그런 거랑, 마냥 이제 집에서 뒹굴뒹굴 놀 수는 없으니까 어학연수까지 가서,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가는 목적 자체가 이제 학원을 다니기 위한 거니까 일단 등록을 하는데, 일단 학원에서 너무 기대를 너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버세이션 클럽이라는 게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저도 저보다 이제 그 학원 오래 다녔던 친구 중에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이 대학교 후배였는데, 소개를 시켜준 게 그거였어요. 컨버세이션 클럽이라는 게 있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학원하고 일단 클럽의 제 차이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소수 정예입니다. 2명에서 5명. 보통 학원은 뭐 10명, 많으면 15명, 12명까지 있는데, 한 2바퀴, 3바퀴 돌면 끝나죠, 수업. 이 질문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질문 쓰고 대답 한번 해볼까? 1번, 학생 1번부터 12번까지 한 번씩 돌려주고, 한 2-3번 더 돌면 끝나죠, 그 수업.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학원인데, 이 컨버세이션 클럽은 2명에서 5명이기 때문에, 내 차례가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말할 기회가 많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여기서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뭔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 클럽에 들어가면 물론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주제 한 서너 개를 들고 와서 돌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별 얘기는 안 해요. 뭔가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열심히 메모를 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너는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이게 잘 틀린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줘요.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준비한 걸 들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표현은 이겁니다 라고 한번 써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켜보고 있고 학생들 한 10명 되니까 자기가 다 가르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 클럽에서는 선생님이 듣고 있습니다. 학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메모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마다 이제 잘 틀리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줍니다. 그게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발음이 됐든 몇 개를 체크를 해줘요. 근데 같은 선생님한테 매일 같은 지적을 받다 보면 정말 그게 바뀝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항상 막혀 그런 게 있거나 어떤 표현은 내가 죽어도 못해 라는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말할 때 틀리는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실력이 조금씩 늡니다. 그게 강점이에요. 근데 클럽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진도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틀리는 걸 고친다는 게 이제 약간 클리닉 같은 개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갔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클리닉 같은 아니면 코칭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이 클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수정예다. 그리고 내가 틀리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지적을 받으면서 그 내가 지적받은 것들이 하나씩 이제 고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클럽에 오래 나와서 실력이 좀 늘었다는 사람은 제법 많아요. 근데 솔직히 학원을 오래 다녀서 실력이 늘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 비자를 받아 어학연수를 가는데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간다 그러면 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클럽들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학생 수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 일반 학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학생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제 알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조언을 구합니다라고 이제 쪽지를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이제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6개월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됐어요. 근데 다시 학생 비자를 끊으자니 비용이 좀 들고 남은 한 4개월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좀 더 알차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이제 자금이 좀 충분하면 학생 비자 다시 돌리면 되죠. 뭐 그런데 물론 항상 이제 학생이라는 입장에서는 자금이라는 게 항상 총알이죠. 총알이 넉넉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컨버세이션 클럽을 굉장히 강추입니다. 강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이제 알게 된 노하우인데 이제 한 몇 개월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노하우인데 이 컨버세이션 클럽을 100%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수업에 빠지지 않는 거죠. 전날 뭐 술 먹었어, 달렸어, 너무 아는 친구들하고 간만에 이제 필 받는 나랑 이제 성향이 비슷한 외국인들하고 펍에 가서 달렸어. 학원을 째. 뭐 그런 건 안 되죠. 일단은 이 클럽을 가장 100% 활용을 잘하는 방법은 출석률 100%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출석률 100%를 찍고 있다. 나는 항상 달리고 있다. 100%를 달리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이제 이 클럽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노하우입니다. 녹음해서 다시 듣기예요. 제가 이 클럽 다닐 때는 찍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와서 녹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하면 한 5명이 돌아가면 내가 말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많으면 7, 8분 정도 될 거예요. 한 수업 시간 내에서. 그러면 그 5분 되는 분량을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참 듣기 참 민망한 거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나? 당시에는 얘기할 당시에는 정말 집중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면 이거 뭐 발음도 엉터리고 뭐 문법 이런 거 전혀 없구나, 뭐 시제도 없구나, 관사는 항상 빠지는구나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나는 단수 복수가 없는 영어를 쓰고 있구나 그런 게 다 느껴질 겁니다. 뭐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 민낯으로
소개팅 나간 느낌? 뭐 그런 느낌? 아니면 남자분들은 몰래 숨겨둔 야동을 들킨 느낌? 그런 이제 뜨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이제 선수들은 리플레이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게임에서 졌어 그러면 그 진 게임을 뭐 수십 번 돌려보면서 내가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체크를 한다는데,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예.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데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마치 뭐 본방을 봤는데 다시 재방송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봐야 됩니다. 한 3번, 4번 돌려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클럽에서 내가 말한 시간 한 5분에서 7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했던 분량을 딱 편집을 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타이밍에 내가 이 단어를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를 써야 되는데, 특히 뭔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쓸 때, 뭐 난 영화를 좋아해라고 할 때 그냥 movie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a movie 이라는 분들도 있고, 영화 한 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I like movies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예. 아니면 I like reading books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보통 이럴 때 보면 그냥 movie, book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들으면 어색합니다. 예. 이 사람이 외국인이구나라는 느낌을 팍팍 주는 게 관사 없는 영어, 그다음에 단수형, 복수형 안 따진 영어이기 때문에 꼭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컨버세이션 클럽을 이제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뭐 학원을 2개, 3개 더 다니고 뭐 튜터를 2명, 3명 두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했던 말, 내가 쓰는 영어를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다 그러면 한 내일쯤 다시 들어보는 거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보고 고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컨버세이션 클럽을 100%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다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조금 있다면 튜터를 한 명 더 써보세요. 예. 클럽을 다니면서 일단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신 분한테 이제 조언을 드리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컨버세이션 클럽을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서 매일 수업을 할 텐데 매일 수업을 할 때마다 녹음을 하세요. 내가 말하는 부분을 녹음을 하시고, 다른 학생이 녹음하는 걸 말하는 걸 녹음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학생은 이런 단어를 쓰네, 뭐 이런 표현도 쓸 줄 아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럽을 200% 활용하는 방법은 튜터를 활용하는 건데, 이게 왜 좋으냐면 튜터를 매일 쓰는 건 좀 비용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시간 한 20불 정도 할까? 예, 20불? 많으면 비싸면 25불. 근데 뭐 싸게 하면 15불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시간은 20에서 25불인 것 같아요. 시간당.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튜터를 만나면 이 클럽에서 했던 주제를 써가지고 이 튜터한테 줍니다. 그리고 튜터한테 아무거나 한번 다시 물어보라 그래요, 나한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한 번 내가 말했던 주제에다가 또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들었죠. 그리고 단어, 그다음에 표현이 부족한 부분들 다시 보충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얘기하면 확실히 말하는 게 편합니다. 어학연수 처음 가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나는 누구다, 내 소개하는 거예요. 학원 가면 일단 수업마다 돌아가면서 소개하죠. 학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내 소개하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은 외부에 또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친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간다든지, 하여튼 학원 밖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모임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거기서 또 내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내 가족 소개하고, 내가 학교에서 전공을 뭘 하고,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뭐 할 거며, 한국에서 어디서 살고, 내 가족 관계가 어떻고, 내 신상에 대한 얘기는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지겹게 반복했으니까, 지겹게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떠들었으니까 내 속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딴 사람 보고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흘끼흘끼 찾아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속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반복을 했기 때문인데, 학원에서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그 빌어먹을 커리큘럼 때문이에요. 이 빌어먹을 커리큘럼이 반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반복을 안 해요. 교재 끝나고 나면 딴 거예요, 딴 거. 예, 뭐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 권씩 책 떼고 나면 그 책 다시는 안 봐요. 왜 그럽니까? 참 답답한데. 아니, 반복을 해야지. 학원 수업도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했던 거 또 안 합니다. 했던 거 또 하면 자기가 준비 안 한 것 같고 학생들이 왠지 이제 지겨워할 것 같고 그래서 했던 건 다시 안 해요. 매일 새로운 걸 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매일 새로운 걸 하는데. 했던 거 한 두세 번 반복해도 기억할까 말까인데 매일 새로운 거 하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고 또 뭐 어학연수 가서 단어 하루에 20개씩 30개씩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예. 시간 낭비. 자기 만족이죠. 예. 비타민 많이 복용하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줌 한 번 싸면 끝나는데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C.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없어져요, 몸에서. 그래서 이 컨버세이션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정예인데 선생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틀리는 걸 지적을 해준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클럽을 100% 활용하려면 내가 말하는 거, 상대방이 다른 학생들이 이제 같은 클럽에 있는 같은 시간에 있는 학생들이 말하는 걸 같이 녹음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을 내가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지적했던 거 다시 되새겨서 발음 틀리는 거, 표현 틀리는 거,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들을 다시 이제 교정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럽을 200% 활용하는 방법은 튜터를 또 한 명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좀 부담되면 한 번 정도 만나서 얘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클럽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를 뽑아서 다시 이 튜터하고 또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시간 제법 많이 갑니다. 하루에. 학원 가서 1시간 보냈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다시 녹음해서 들으면서 또 1시간 쉽게 갑니다. 또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거울 보면서. 예, 거울 보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거울 보면서 튜터가 나한테 이제 클럽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고 다시 능청스럽게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얘기해볼까? 그런 식으로 능청스럽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다시 튜터를 만나서 내가 열심히 연습했던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굉장히 잘 가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버세이션 클럽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활용을 잘하는 200% 활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드린 팁이에요. 예. 서비스입니다. 읽기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남은 4개월 동안 제가 드리는 팁은 일단 컨버세이션 클럽에 가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떠든 것처럼 활용을 해보시고 200% 활용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읽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제 펭귄 리더스하고 옥스퍼드에 있는 이제 북웜, 책벌레 시리즈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건 한국에 있는 분들의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캐나다나 호주에 계신 분들은 굳이 펭귄 리더스나 아니면 그 북웜, 책벌레 시리즈를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시립도서관을 가세요. 시립도서관을 가셔서 소설을 찾으세요. 소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0대들을 위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리고 그 10대들이 하는 고민들이 뻔하잖아요. 뭐 남자친구 그리고 이 10대들을 위한 주제 10대들을 대상으로 쓴 소설을 보면 대부분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학교 생활하고 연애가 대부분이에요. 뭐 10대들이 할 게 그거밖에 없죠. 뭐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도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집밖에 없으니까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여름방학에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네, 뭐 맘에 드네. 근데 방학 끝나고 나면 또 나는 학교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 못 만나네, 어쩌지.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연애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남자분들이 읽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좀 됐죠. 네. OJ, Orange Juice, 줄여서 뭐 OJ 그러던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그리고 너무 슬랭 같지도 않으면서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단 글이 재밌어요. 네. 책이 일단 출판이 됐다는 건
그 컨텐츠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즘처럼 이렇게 출판 경기가 안 좋을 때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책이 내용이 컨텐츠가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뭐 표현사전, 뭐 10대들이 많이 쓰는, 20대들이 많이 쓰는 영어 표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책을 읽으세요. 예. 그리고 펭귄 리더스보다 더 재밌는 게 그런 10대들을 위해서 쓰여진 소설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분도 낼 겸 내가 10대 때 나도 이런 감수성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하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데이트하네 그런 느끼면서 시립도서관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10대를 위해서 쓰여진 소설, 연애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의외로 모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럽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복습하고 튜터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크게 하나의 축이 되고, 두 번째 축은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보기, 그래서 책 빌려서 책 읽기가 두 번째 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예, 장 보러 같이 가시고요. 예, 그로서리 쇼핑할 때 같이 가시고, 집 청소 같이 하시고, 뭐 집에 조그만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애들 봐주시고, 그리고 뭐 집 청소를 하거나 집을 고친다 그러면 같이 하시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그래서 클럽, 시립도서관을 활용하기, 홈스테이 가족하고 시간 많이 보내기, 이 세 가지만 한 3-4개월, 남은 3-4개월 꾸준히 하셔도 한 레벨 한두 개, 학원 기준으로 레벨 한 개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좀 열심히 하면 2개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팁은 이 컨버세이션 클럽, 네, 정말 강추입니다. 네, 이걸 캐나다까지 갔는데 이 클럽에 가보지 않았다 라는 건 정말 안 쉽죠. 예, 안습이에요, 안습. 너무 슬픈 일이고, 주변에 같이 이제 어학연수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시려고, 캐나다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네이버에서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티브 캠벨 찾으면, 요즘엔 좀 뜸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고 캐나다 컨버세이션 클럽,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또 내가 가려는 동네가 여긴데 근처에 학원 말고 컨버세이션 클럽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예, 꼭 한번 들러보세요. 무슨 맛집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3편 컨버세이션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어학연수에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